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홈스택 마케터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메타 광고를 세팅을 하면서 타겟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파생되는 광고의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쓰이는 데이터 지표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지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게 물론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마케터마다 그 방향이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좀 무조건 100%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이러한 지표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사고의 방향성 정도는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또는 자사몰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분석과 부족한 영역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까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는 매출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매출은 일반적으로 방문자 수, 객단가, 구매 전환율, 이 세 가지 지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지표로 이제 매출이라는 지표가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퀄리티 높은 유저를 유입시키면서 방문자 수를 늘릴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이제 구축을 할지, 그래서 객단가를 어떤 식으로 좀 낮출 수 있을지, 그래서 이렇게 유입된 유저가 어떻게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이탈률을 줄이고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광고 돌리면서 그냥 전환 매출만 높으면 됐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광고가 이제 집행을 하면서 파생되는 다양한 데이터 표본과 마케팅 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광고를 좀 집행을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조금 그런 다양한 데이터 지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노출, 도달, 빈도, 요 데이터 지표입니다. 노출, 도달, 빈도.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노출은 말 그대로 광고가 노출된 횟수인데, 중요한 거는 중복 관계없이 이 콘텐츠가 고객에게 노출된 전체 횟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복 관계없이 콘텐츠가 고객에게 노출된 전체 횟수. 도달 같은 경우는 광고를 본 사람의 횟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빈도 같은 경우는 1인당 광고를 본 평균 횟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유저가 5번의 동일한 광고를 봤다면 도달은 1이 되고 노출은 5가 됩니다. 다시 한 유저가 5번의 동일한 광고를 봤다면 광고를 본 사람은 한 명이니까 도달은 1이 되고 5번의 광고를 이제 본 거니까 노출은 5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출이 뭐 10,000건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도달이 5,000건이 있었다. 노출이 10,000건이 있었고 도달이 5,000건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면은 빈도 같은 경우는 빈도수는 2가 됩니다. 1인당 광고를 본 평균 횟수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도달과 노출 데이터가 차이가 생기냐라면은 이 중복값에 대한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 이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금 방식입니다. 뭐 CPC, CPM, 뭐 CPA, CPR, CPS, CPV 다양하게 있죠. CPC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코스트 퍼 클릭이죠. 그래서 한 번 클릭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주로 이제 네이버 뭐 검색 광고, 아니면은 뭐 카카오 검색 광고,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이죠. 그 입찰가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그 비즈머니에서 이 클릭당 입찰가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CPC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뭐 10,000원을 썼고 클릭 수가 20건 있었으면은 CPC 같은 경우는 이제 500원이 되겠죠. 한 번 클릭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CPM입니다. 요거는 코스트 퍼 마일이죠. 1000회 노출당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CPC가 이제 클릭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이라면 CPM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당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CPA가 있죠. 이게 코스트 퍼 액션이죠. 저희가 보통 이제 전환당 비용이라고 하죠. 소비자가 유입 이후에 원하는 고객의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DB 광고를 많이 했을 때 이제 유입 이후에 소비자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의 어떤 상담 문의 이런 거를 이제 남겼을 때 하나의 상담 문의를 남기기 위해서 광고비가 얼마나 들었냐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보통 이제 DB당 단가, 뭐 CPA, 전환당 단가 이런 식으로 보통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PS가 있죠. CPS는 좀 흔하게 쓰이는 건 아닌데 코스트 퍼 세일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팔리면 세일즈죠. 제품이 팔리면 일정 비율 금액으로 수입 지급, 수입이면 수익이죠. 수익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CPS 같은 경우는 뭐 쿠팡 파트너스 이런 데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다음이 이제 CPT죠. 코스트 퍼 타임이죠. CPT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 광고가 이제 노출되고 노출 후에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노출하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도 있고 그 광고가 노출되기 전에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광고비를 지불한 다음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CPV입니다. 요거는 코스트 퍼 뷰의 약자죠. 그래서 요건 보통 이제 동영상 광고에서 많이 쓰이는데 영상을 이제 조회할 때마다 광고 비용이 측정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 광고를 많이 할 때 이제 CPV로 측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과금 방식을 일컫는 광고 용어들이 있고 다음으로 조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랜딩 페이지입니다.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는 연결 URL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 광고를 실제 이제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사이트를 클릭을 했을 때 처음 보이는 그 페이지, 처음 유입되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랜딩 페이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보통 뭐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커머스 광고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저희 뭐 어떤 쇼핑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광고를 집행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이 상품을 위주로 보통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쇼핑몰이라면 뭐 의류 쇼핑몰이라면은 이런 뭐 의류랑 관련된 이런 소재를 기획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광고 소재를 본 소비자들은 이 옷 되게 마음에 드네 해가지고 이 광고를 클릭을 해서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저희 쇼핑몰을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유입이 되자마자 이 상품에 대한 이제 상세 페이지가 있고 바로 결제 수단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참 구매하기도 쉽고 전환율 자체도 향상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이 랜딩 페이지가 이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아니라 이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메인 페이지 안에서 이 내가 마음에 들었던 이 상품을 찾기 위한 또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유입 이후에 구입까지 전환까지의 과정이 점점 길어질수록 이와에 비례해서 이탈률도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전환까지 발생하는 이 과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가 무슨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다 라면은 이 랜딩 페이지 자체를 소비자들이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 페이지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구매 페이지가 아니라 보통 이제 메인 페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클릭률 자체는 높은데 이게 전환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랜딩 페이지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클릭률은 높은데 전환율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탈률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PV가 있죠. PV는 페이지 뷰의 약자죠. PV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니까 쇼핑몰 페이지나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표시된 횟수를 뜻합니다. 쇼핑몰 페이지나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표시된 횟수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쇼핑몰 페이지에 유입이 된 이후에 만약에 새로 고침을 다시 누른다면은 이 페이지는 2로 카운팅이 됩니다. 표시된 횟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용자가 동일한 사용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사용자에게 몇 번이 표시가 됐는지에 대한 지표가 바로 PV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조금 상응하는 지표가 이제 UV가 있습니다. 유니크 뷰죠. PV랑은 좀 다르게 이와 같은 순수한 방문자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여러 번 방문을 해도 동일하게 1로 찍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쿠키나 뭐 IP 기준으로 이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몇 번을 들어가더라도 동일한 방문자가 유입이 됐다면은 1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순수 우리가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유의미한 그 액티브한 유저가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한 지표로 보통 이 UV를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구매율이 있죠.
말 그대로 구매한 비율이죠. 그 웹사이트 방문자 대비 구매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뭐 구매율, 뭐 전환 이벤트를 만약에 구매로 잡았다면은 뭐 전환율, CVR이랑 구매율이랑 동일한 지표가 되겠죠. 그거랑 비슷한 게 재구매율이 있겠죠. 재구매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이제 구매 건수 대비 재구매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이제 상품을 담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장바구니 이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바구니 이탈률 같은 경우는 이제 장바구니에 담긴 수 대비 구매가 이제 완료된 게 아니라 구매가 완료되지 않고 포기한 비율. 사람들이 이제 장바구니에만 상품을 담아놓고 구매를 하지는 않는 경우예요. 이 장바구니 이탈률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라면은 보통 이걸 이제 구매 이탈률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표가 사실상 리타게팅 캠페인의 어떤 좋은 지표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리타게팅이 좋다, 리타게팅을 뭐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영업이나 이런 제안들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리타게팅 그래서 왜 해야지 성과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거를 데이터의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리타게팅 하시죠, 뭐 이거 하시죠 라고 그냥 좀 단순하게 제안을 해주시는 마케터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리타게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장바구니 이탈률에 대한 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장바구니에 고객들이 상품을 많이 담았는데 구매가 완료되지 않았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구매 이전에 이 고려 단계에서 보통 이탈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 상품을 담아놓고 이걸 이제 까먹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탈이 되었고 여러 상품을 이제 탐색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냥 다음에 다시 알아봐야겠다 하고서 그냥 이 구매를 포기하게 된 고객들이 이제 상당수가 있을 텐데, 이런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그 광고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야, 너 전에 그 우리 상품 그거 마음에 들어 했었잖아, 근데 그거 장바구니에 담아놨었잖아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다면 기존의 저희의 어떤 전환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되, 하지만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구매까지 이어진 사람, 이 구매자는 이제 제외 타겟으로 잡게 된다면, 그러면 순수하게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구매를 하지 않은 이 장바구니 이탈된 사람들한테만 우리의 광고를 다시 한번 뿌릴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기존 그 구매 이탈률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기존의 전환율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리타게팅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메타에서 이제 맞춤 타겟, 리타게팅을 이제 세팅을 할 때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소비자 더하기 구매한 소비자를 제외 타겟으로 잡게 되면은 순수하게 장바구니 상품을 담은 사람들만,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바구니 상품을 담은 소비자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바구니 이탈률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CTR이 있죠. CTR 말 그대로 클릭률입니다. 말 그대로 노출 대비, 우리 광고가 노출 대비 클릭 몇 건 일어났는지, 노출 대비 클릭 건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CVR이 있죠. 이거는 전환율입니다. 전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 건수 대비 이제 전환 건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몇 명이 들어왔는지, 유입자 대비 전환이 몇 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이 CTR과 이 전환율 CV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과를 판단을 하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CTR이 높고 CVR 전환율이 낮은 경우, 보통 클릭률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이제 집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타고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전환까지는 발생이 안 되고 바로 다 이탈이 되어버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 먼저 뭘 봐야 되냐, 이 이탈률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광고를 통해서 유입 자체는 많이 되었는데 전환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어떤 상세 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고 바로 이제 그 세션이 이제 종료되었다는 거니까, 이 이탈률이 몇 %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스크롤 뎁스에 대한 데이터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유입까지는 참 좋았는데 과연 이 상세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몇 %까지 내리고 이탈이 되었는지 또 확인을 해 보신다면은 그 이탈이 된 그 퍼센테이지 부분에 상세 페이지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거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UX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타고 들어온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 상품을 사려고 하니까 이 결제 수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구매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웬 갑자기 회원가입을 하라 그러고 뭘 인증을 하라 그러고 뭔가 이런 전환까지 발생하기까지가 굉장히 과정이 어렵다면은 사람들은 그냥 이탈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제 수단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있겠죠. 참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결제를 하면 좋은데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문 또 갑자기 막 뭐 액티브 X가 뜨고 인증을 하라 그러고 뭐 휴대폰으로 뭐 인증 문자 오고 그러면은 사실 결제를 하기가 많이 어렵겠죠.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바로 이제 쇼핑몰에서 이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반대인 경우 CTR은 낮은데 CVR이 높은 경우, 사실 애시당초 클릭률 자체가 낮다는 거는 우리 광고에 대한 소구점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광고 소재에서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니 사람들이 광고를 타고 들어올 리가 더더욱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소재의 어떤 소구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 소재의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고객들이 이 광고를 보고 별로 누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타겟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반려동물 관련한 뭐 상품을 판매를 한다면은 이 반려동물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광고를 뿌려야지 조금 사람들이 광고를 타고 들어오겠죠. 근데 반려동물에 애시당초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무작위로 뿌려댄다면 사람들이 과연 이 반려동물 상품을 보고서 매력도를 느끼고 클릭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 어떤 이런 상품에 그 고객 타겟에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CPM 수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클릭률 자체가 낮다는 거는 클릭 수가 낮다는 것도 있지만 클릭 대비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타겟이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노출 자체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 타겟에 맞는 사람들이 걸러 들어와서 그 유입 이후에 이제 전환까지 발생되는 건 참 좋은데, 클릭이랑 전환 자체는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노출 자체가 원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CTR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출 개체 지면 등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출 지면. 이런 식으로 뭔가 클릭률과 전환율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고려를 해서 우리 광고에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아스입니다. 로아스는 이제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 광고비 대비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비를 얼만큼 써가지고 이 구매 전환이 몇 퍼센트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 퍼센티지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로아스랑 보통 자주 쓰이는 단어가 바로 요 ROI라는 거죠. 이거는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요 지표들의 차이 때문에 이 광고주님들이랑 이제 마케터분들이랑 굉장히 의견이 이제 부딪힐 때가 많은데,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되는 이 전환 지표에 대한 성과를 로아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로아스가 뭐 몇 퍼센트 이상, 뭐 100%, 200%, 300%가 됐으면은 뭐 성과 잘 나왔네 라고 만족을 할 수 있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로아스가 300%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 만족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ROI로 이제 성과를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 ROI 말 그대로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광고비가 아니라 이 광고비를 다 포함한 투자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하나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5,000원짜리 상품이에요. 5,000원짜리 상품이 있는데 저희가 광고비를 10,000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상품이 이제 그 전환 4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구매 전환 금액은 20,000원이 되겠죠? 5,000원짜리 4개 팔렸으니까. 그러면은 광고비 대비 구매 전환 금액을 봤을 때 이 로아스를 보니까 광고 대시보드 상에서는 20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뭐야, 광고비 10,000원 써가지고 이 2배인 20,000원을 벌었네, 이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 상품의 원자재 값이 뭐 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기타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배송비가 1,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5,000원을 나는 팔아도 이 원자재 2,000원, 배송비 1,000원을 빼면은 순수 남는 내 이익은 2,000원이 되는 거죠. 전환이 4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전환 한 건당 내가 얻는 이익은 2,000원이니까 이 4개를 팔아도 나는 결론적으로 8,000원밖에 이득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광고비 10,000원 썼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ROI는 80%가 되는 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 나는 광고비 10,000원 써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8,000원밖에 안 되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나는 손해인데고, 마케터 입장에서는
2배나 벌었으니까 이득이네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좀 의견이 이제 상충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 세팅 이전에 KPI를 잡을 때 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KPI를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마케터 입장에서 만약에 KPI를 150%로 잡았으면은 KPI 달성했다, 우리 광고 잘 됐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릴 수 있겠죠.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KPI를 달성했는데 왜 난 손해지? 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로아스랑 ROI적인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초기에 KPI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 전반적인 지표를 봤을 때 낮을수록 좋은 데이터가 있고 높을수록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데이터, CPM이 있겠죠. 그리고 CPC가 있고 전환당 비용, CPA가 있습니다. 1000회 노출되는 비용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한 클릭당 소진되는 비용이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하나의 전환이 일으키기 위해서 소진되는 비용이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당연히. 막 CPC가 높아졌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높을수록 좋은 데이터, CTR 있겠죠. 그리고 로아스가 있고 CVR이 있겠죠. 클릭률 높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더 적은 노출로 더 많은 클릭이 발생됐다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 광고가 효과적인 사람들한테 노출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로아스가 높을수록 좋은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전환율 자체도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클릭 대비 전환이 발생된 건수가 더 많아진 거니까 그만큼 우리 광고를 통해서 이탈되는 그 비율보다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진 거니까 더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를 집행을 해보니까 CPM이 너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었어.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이제 많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CPM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 보통 1000회 노출당 과금되는 비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도달할 수 있는 이 타겟의 문제입니다. 타겟이 포화가 되는 경우 CPM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겟이 중첩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좀 어떤 시즌성,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CPM이 높게 형성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CPM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달할 수 있는 타겟이 포화가 되는 경우, 이 세팅한 광고의 어떤 예상 타겟 규모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타겟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규모를 조금 확장시키는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이 조금 중첩된 경우, 이런 부분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좀 빈도수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7, 14, 31 기준으로 빈도수가 높은지 확인을 합니다. 빈도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인당 노출되는 평균 그 광고 노출 수라고 했죠. 빈도수가 높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한 명의 유저가 똑같은 광고를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 광고 봐도 사지도 않을 건데 이 광고 계속해서 노출이 되니까 이 노출당 과금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후에 좀 빈도수가 좀 높다 싶으면은 이제 연령이나 성별, 관심사 등 타겟을 좀 더 이제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전환 캠페인만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CPM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도나 아니면 뭐 트래픽이나 뭐 참여 등 이제 캠페인을 좀 병행해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인지도, 트래픽, 참여 캠페인을 돌려서 내 전환율에 어떤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 CPM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잠시 이런 인지도, 트래픽, 참여 캠페인을 돌리면서 조금 이 높게 형성되는 CPM을 낮춰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PM이 높게 형성될 때는 보통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경우 CPC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 클릭당 비용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인데, 보통 이런 CPC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는 첫 번째 소재 크리에이티브 문제입니다. 소재 크리에이티브 어떤 피로도죠. 피로도에 의해서 상승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 소재를 이제 세팅을 하고서 이걸 이제 너무 오랫동안 돌리다 보면은 CPC가 좀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이게 최적화 문제. 세 번째는 소재 타겟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소재 크리에이티브 피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소재를 이제 다시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소재의 어떤 워딩이나 뭐 이미지 소스를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교체 필요. 또 좀 어떻게 보면 소재의 다각화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 최적화가 덜 되었으니까 머신러닝이 좀 빠르게 최적화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머신러닝의 기준은 이제 50건의 이제 전환이니까 이 50건의 전환이 이제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불필요한 수정은
웬만하면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재 타겟의 문제니까 이 타겟, 뭐 연령, 뭐 관심사 등을 이제 조금 변경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재 그런 USP 워딩이나 뭐 이미지나 좀 표현 방식 등을 좀 새롭게 매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소재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 CPC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를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CPA, 전환당 단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전환당 단가가 높게 뛰는 경우, 첫 번째 가격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 객단가 자체가, 상품의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판매하기 위해서 좀 소진되는 광고비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품이 하나가 판매가 되어도 이제 그 전환당 비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 USP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재 USP 부분도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떤 쇼핑몰의 컨디션, 상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CPA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럼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 단품이나 뭐 프로모션 등 좀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최적화된 객단가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객단가를 낮추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성과가 좋은 소재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소재를 등록을 하면서 이제 A/B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성과가 좋은 소재를 이제 발굴을 하게 되면은 이 가장 성과가 좋은 소재랑 저희 그 상세 페이지 상단에 15% 영역의 USP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가장 성과가 좋은 소재를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후기성, 뭐 사람들의 어떤 사용 후기에 대한 소재가 가장 성과가 좋다. 근데 우리 상세 페이지 상단 15%는 뭐 우리가 뭐 어디 상 받은 거 아니면은 이 뭐 갑자기 막 할인 혜택 뭐 이런 게 있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이 소재를 클릭한 어떤 그 소비자들의 소구점과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성과가 그 뭐 소비자의 어떤 그 사용 후기에 대한 소재가 제일 좋았다면은 상세 페이지 그 상단 15% 부분에서도 이런 후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전환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세 번째는 고객이 반응하는 어떤 메인 소재를 못 찾은 경우거든요. 못 찾은 경우 이제 뭐 A/B 테스트 해야죠. 그러면 메인 소재를 이제 못 찾다 보니까 소재 세팅을 해도 계속해서 전환이 발생이 안 되는 거라서 이제 CPA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가장 성과가 좋은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해 주셔야겠죠. 자, 네 번째는 뭐 네이버 페이나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뭐 구매 버튼, 결제 수단, 뭐 회원 혜택 등 이제 고객들이 좀 구매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UX를 개선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는데 이 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구매 버튼은 도저히 못 찾겠고 하면은 당연히 이탈률이 발생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전환당 단가가 점점 더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이런 UX적인 부분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좀 데이터 지표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지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이 데이터 지표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해당 내용 확인해보고 그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퍼포먼스 4팀 홍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